오늘의 초대 손님 소개해드릴게요. 과학동네 대덕특구이기에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손님이신데요. 네. 자, 사람들과 소통하는 문제, 자녀 교육, 또 미래에 대한 생각 등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풀어내시는 분입니다. 자, 에트리 의료영상연구실 이정원 선임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뭐 강연, 포럼 많이 이렇게 이정원 연구원을 찾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돼서 하고 있는데요. 네. 어쩜 저희하고 똑같으세요. 대덕밸리에서 저희가 안 하면 안 돼서 이 방송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제가 또 엄청 바쁜 건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맞아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보다 훨씬 바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맞아요. 저도 여기서 방송하니까요. 여기저기 나오고 페이스북에 나타나고 하니까 학교에 네. 없는 줄 알아요. 네, 저 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한 번도 결강한 거 없어요. 네. 네, 이정원, 저 선임연구원이 요즘 굉장히 바쁘신데, 네. 뭐, 인기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갔다 오셨는데, 어제도 또 많은 그런 자리가 있으셨죠? 네, 어떠셨어요? 네, 어제는 청주 가서 네네. 충북 NGO 센터 가서 알파고 강의를 좀 하고 왔습니다. 네. 아, 네. 제가 저 방송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또 이정원 연구원과는 또 이야기할 컨텐츠가 정말 다양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그다음 활동도 많이 하시는 거고요. 네, 제가 좀 이것저것 좋아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관심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런 것들을 또 정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네. 사람들 많이 만나고 커뮤니티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무하는 곳이 에트리 전자통신연구원이잖아요. 여기서 뭐, 시간으로 걸리면 한 5, 6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다녀가시는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일하시는 분 중심으로 그 캠퍼스가 있으니까요. 네. 어떤 일들이 주로 커뮤니티 활동이 이어지고 있나요? 그쪽에서는? 애트리 안에서요. 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 7년 정도 네. 하고 있는 매주 모이는 독서 모임이 있고요. 네. 저는 그 모임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네. 있고요. 그런 모임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났는데 그것 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알파고 알파고. 네, 세미나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저도 어느 공지를 통해서 내부 세미나를 한다고 알려졌었는데 그게 외부에게까지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네. 그거는 그만큼 평소에 하는 세미나가 일반인에게도 관심 있는 주제가 또 열리기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 당시에 알파고 대국 있기 일주일 전에 네. 아무도 알파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네. 네. 점이 안타까워서 독서 모임 계시는 한 분과 네. 굉장히 즉흥적으로 세미나를 준비했어요. 네. 공지도 네. 3시간 전에 했고 그냥 아침에. 네, 아침에 네. 그래서 저도 오후에 아침에 했는데요. 봤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 와주셨어요. 네. 예. 어떤 분들이 다녀가셨나요? 대덕 동네 계신 옆 기관들의 뭐 기관장들, 네. 기관장까지 오셨었고요. 뭐 대덕넷에서 와서 취재도 네. 하셨고, 네. 네, 일단 이슈가 워낙 관심사다 보니까, 네네. 네, 누가 그런 자리를 안 만들어서 그렇지, 네. 맞습니다. 네, 다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네. 도대체 네. 알파고와 이세돌이 대국을 한대는데 인공지능을 뭐 전공하시거나 가까이 이렇게 연구자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대국이 일주일 후에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인가라는 어떤 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이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저도 뭐 사실 감은 없었습니다만, 그랬어요. 네, 감이 예. 많이 틀렸죠. 네. 그랬어요. 어떻게 처음에 감하고 겪으면서 일주일을 저희에게 또 감회를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강연을 네네. 통해서. 네. 그때를 잠깐 좀 복기를 하신다면요. 일단 굉장히 놀랐고요. 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저도 못하고 있었고, 네. 다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재미를 느끼고 볼 수 있게 뭔가 팁을 드린다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뭔가 세미나를 준비를 한 정도였지, 네. 네. 알파고가 이렇게까지 네. 파장을 몰고 올지는 저는 몰랐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알파고에 대한 그런 또 말씀도 해주셨고, 또 독특한 아까 말씀하신 백북스 같은 독서 공동체 모임 이런 분위기를 보면, 내가 정말 이런 모임은 정말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뭐 이런 모임 있으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네,
백북스가 2002년 시작했고 저는 뭐 몇 년 후에 조인해서 지금 뭐 10년 정도 네. 네네.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냥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백북스를 네. 가면. 네. 저는 그 점이 제일 좋고요. 네. 아, 네. 네, 그리고요. 네. 일단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네. 네. 모여서 네. 그리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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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도 모여-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고 공부가 노는 사람들입니다. 공부가 노린 사람들. 누린 사람들. 사람들이니까요. 네. 네. 그런 얘기 하는 게 저는 네. 좋고, 사실은 백북스가 저한테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게 만든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해요? 네. 10년 전에 저는 이렇게 뭐 커뮤니티하고 뭐 소셜하지 않았어요. 아, 네. 근데 백북스를 계기로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많이 배우는구나. 네. 를 깨달았고 네. 그 이후로는 뭐 애틀에서 독서 모임도 하고 뭐 굉장히 여러 커뮤니티가 파생되었죠. 네. 그럼 일단 사람이 좋아서 가게 됐는데 지속성을 가지고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사실은 네. 사람이 좋습니다. 아, 사람이 네. 좋고요. 네. 저희 그 방송도 역시 사람을 통해서 서로 연결하는 이 그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와주신 거죠. 네, 사실은 엄청 부담돼가지고. 그렇죠. 네. 딴 때 저- 강연 때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조금 사라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뭐 하는 게 제가 무슨 전문가처럼 보일까봐 그런 게 사실 그럴까봐요. 부담이 되는데 네. 저는 안 불러주신 줄 알고 되게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도저히 거절할 수 없게 또 청을 하셔가지고 네. 나오긴 네.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파고와 이세돌, 제가 목이 메입니다, 오늘. 네, 알파고와 이세돌 그 큰 대국이 있기 그 전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려 주셨듯이 세미나 공지를 제가 우연하게 봤어요. 네네. 그 키스티의 한선아 연구원장님께서 올려놓으셨는데 네, 저도 페이스북으로, 네, 네. 페이스북으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게 네. 우선 반가웠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일반인에게 공개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게 또 두 번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파고와의 그 이세돌 대국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런 과정을 아주 쉽게 대중에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얘기해 주신 그 점이 저는 또 우리 스튜디오에 오셔도 충분한 분이시다. 네. 뭐 넘치다. 이런 네.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해명이 되십니까? 네네네. 저희가 네. 1주년을 계기로 여기 이렇게 오시라 한 거는요, 특별한 게스트로서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관심과 준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십니다. 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가져올 파장 이런 거는 기존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기존 방송에서는 염려가 한 70이라면, 우리 이정원 연구원께서는 염려보다는 살아갈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로는. 네. 그것이 우리 이정원 선임연구원께서 그 구조화라든지 최적화라는 어떤 생활 가운데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 그 얘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그냥 패턴 찾고 구조화 만들고 최적화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사실은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문명을 건설할 수 없었겠죠. 네네. 네, 과학이 생기지 않았을 테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네. 되게 재밌는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게임들이 사실은 패턴 찾기, 네, 구조화 최적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많은 예를 보드게임들. 든다면. 네. 제가 저희 집에서 많이 하는, 아이들하고 많이 하는 뭐 보난자, 셋, 티켓 투 라이드, 네. 뭐 스플렌더, 네. 뭐 이런 게임들이 네. 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바둑, 체스, 오목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요. 그 네. 이전에 네. 있었던 그런 큰 오래된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보드 게임이라든지 이런 네. 것이 구조화 최적화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시죠. 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이렇게 접어드는 이 시대에 아이들하고 놀이해주고 함께 해주는 역할에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사실, 저는 무엇을 가르친다, 무엇을 배운다가 교육의 그거잖아요. 네. 명제잖아요. 근데 저는
무엇을 가르치든지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무엇이든 간에 배울 수 있게 만드는 걸 스스로 배우도록. 네. 네. 아. 그게 더 핵심인 것 같아서요. 네.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미래를 예견해 보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지 지금 거의 모르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어떤 지식이 필요할지, 어떤 능력이 필요할지. 그럼 어떤 능력이든 내가 호기심 있고 흥미 쌓는 어떤 주제가 생기면 네. 네. 금방 배워서 잘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는 거. 그렇죠. 그게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네. 네. 뭐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과 네. 이제 같이 있다가 교육을 한다는 특별한 교육보다는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게 되면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네. 걸 통해서 최적화시키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인공지능 알파고도 사실은 딥러닝 그런 방식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능을 발전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네. 찾아서 가는. 네. 네. 그러면 그거와 약간 연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예, 네. 잘 보셨습니다. 네. 재미있는 게요, 사실은, 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배우는 것보다, 네. 네. 뭔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데, 여기서 뭔가 이런 패턴이 있네? 그렇죠. 뭔가 네. 이론을 자기가 찾아내는 게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뭐, 덧셈 나눗셈만 하더라도, 곱하기만 하더라도, 저는 그걸 이론을 알려주지 않아요. 아, 그냥 네. 문제만 계속 주고 틀렸다 맞았다만 알려주고 네.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나름대로 방법을 찾게 만들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저는 훨씬 더 아이들한테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서 배우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 네. 그게 사실은 딥러닝이 배우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데이터만 막 주고 네. 맞다 틀리다만 알려주면 아, 네. 이론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스스로. 거죠? 네. 네. 그게 저는 우리가 보통 이론적으로 정책망을 썼다, 가치망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이론의 뭔지, 그 이론이 뭘 말하는지를 먼저 막 찾아보게 되는데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거네요. 네네. 아. 그게 재밌으니까요. 네. 네. 근데 아빠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또 어느 순간에는 아빠의 의도랑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6살 때 바둑을 배워가지고 네, 네. 우리 아들도 6살이 되기만을 기다려가지고 5살 때 예고를 했어요. 네. 네. 너 6살 되면 아빠가 바둑이란 걸 가르쳐줄게. 좋겠다. 엄청나게 네. 재밌다. 네. 그래서 막 바둑판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해주고 책도 네. 사주고 아. 그랬는데 조금 가르쳤는데 의외로 별로 재밌어하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오목도 이미 재밌게 하고 있었고 네. 네. 체스도 하고 있었고 다른 재밌는 게 너무 많고 굳이 어려워 보이는 바둑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쵸. 아. 근데 그냥 전 내비뒀어요. 내버려두고 네. 그냥 기다렸죠. 내버려뒀다기보다는 때를 기다렸죠. 그쵸. 네. 나중에 학교 가서 방과후 수업하고 할 때도 바둑을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네. 아빠랑 한 번 해봤는데 크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 한 번만 가봐라. 재미없으면 나와라. 네. 그랬는데 한 번, 두 번 가더니 재밌대요. 아, 네. 지금은 아빠가 원하는 원래는 방법으로. 축구, 과학상자 만들기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네. 지금은 바둑이 제일 재밌대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냥 그러면 전 성공을 때가 하신 있다고 건 예, 때가 그렇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기다려주고 격려를 하니까 자신감을 배우더라. 네. 네, 맞아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의 어떤 기고 활동도 많이 하셨고요. 메이저 네. 신문에. 그리고 또 장영실 쇼나 이런 곳에서 그 과학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이런 걸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인공지능을 과 함께 살아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으십니다. 그럴 때 대답을 주실 때 그 내용을 좀 우리 네. 방송을 그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장영실 쇼에는 제가 나간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그러면 과학 관련한 그 쇼가 뭐죠? 네, 뭐 이것저것 뭐 있긴 했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착각을 네. 했군요. 예. 아, 앞으로 나가시면 되죠, 뭐. 그죠? 아니요, 아닌가요? 그 프로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아쉽죠. 안타깝게도. 안타까워요. 네. 그러면 그때 KBS에서 바로 그 네. 했던 KBS 프로그램은 스페셜. 스페셜이었군요. 아, 네. 아. 저도 헷갈립니다. 네. 그게 워낙 알파고 이슈가 돼가지고 네. 되게 급하게 섭외 요청을 받았는데 1국을 보면서 네. 서봉수 구단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바둑을 따라두면서 네. 해설을 하는 이런 아. 컨셉으로 녹화를 했었던 게 네. KBS 스페셜로 네. 나갔었고요. 네. 인공지능 시대에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결국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예측인 건데 네.
저는 그걸 잘 못하거든요. 전문가는 아니기 네, 때문에. 미래 예측을 하는 거를 못하거니와 되게 싫어해요. 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인 거, 재밌는 거를 찾아서 하는 게 저는 그냥 생활 방식이라서. 네. 근데 한 가지는 과거를 돌아보면 저는 지금보다 기술이 없었던 시대. 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구글 아니면 교통카드 네. 뭐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대를 떠올려 보면 과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냥 저는 지금이 좋아요. 네. 네. 그때 과거보단 그래서 아마 미래도 뭐 굉장히 막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기보다는 네. 지금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네. 우리가 무슨 일이 남아있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고민들은 하겠죠. 네네. 근데 지금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있죠. 여전히 하고 지금도 있죠. 그 고민은 네. 너무나 큰 고민이고, 네. 큰 고민이고, 인류가 쭉 살아가면서 버릴 수 없는 고민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바람은 점점 더 놀기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네네. 근데 기술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네. 네. 저는 그 그래서 정도로, 네. 우리 이정원 선임연구원께서 자녀들에게 그런 놀아주는 방법으로 현재를 즐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자신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개척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독특한 자녀교육법에서 그쵸. 더 알고 싶은 거 많죠? 우리 정연아 MC는? 너무나 많은데요. 네. 잠깐 노래를 또 네, 듣고. 궁금한 거는 나누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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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원 연구원님께서 꼭 선곡을 해주신 곡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곡이 소개 좀 본인이 직접 해주시죠. 네. 네, 50 센트라는 래퍼의 네. 힙합 곡인데요. 네, 네. 제가 한때 아침마다 기상 음악으로 네, 네. 들으면서 일어났던 네. 엄청 좋아하는 노래고요. 네. 여기에 앞에 도입부에 뭔가 나레이션이 나와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네. 브롱스 이야기라는 그 갱스터 네. 영화의 한 장면인데 네, 맞아요. 로버트 드니로가 거기서 하는 대사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네. 따로 녹음한 게 아니고. 네, 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 네. 아들이 약간 갱스터 지역에 살다 보니까 나 월급쟁이 안 할래. 네. 나 그냥 한탕 해가지고 뭐 크게 살래. 월급쟁이 뭐 별거 없잖아. 막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거든요. 네. 그럴 때 너 깡패짓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남자다. 터프가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진짜 남자다. 아, 그러면서 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체에 대한 보람을 아들한테 전달하는 네. 그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이. 그 래퍼도 굉장히 막 깡패로 네, 살다가 나 이제 좋은 음악 만들면서 살래. 네, 네. 새로운 삶을 살래.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네. 저도 이 곡이 음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라서 제가 잘 아는데 이게 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듣는 노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래도 잘 하시는 거예요? 랩을 잘 하시나요? 어떠세요? 랩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걸 잘하는 건 아닌데, 네. 좋아해서 네. 고등학교 때 막 서태지 나오면 네. 막 따라하고, 네. 고등학교 방송국 가가지고 막 랩으로 막 네. 하고 막. 네, 그렇다면 이 궁금해하시는 그 노래, 네, 뉴데이를 한번 본인이 들어보도록 좀 직접을 그건 하시면 아닙니다. 마치 네. 서태지의 부활이라고 할 그런 그 모습이세요. 아니 사전에 제가 조금 랩을 부탁을 드렸는데 네. 정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네. 제가 부탁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네. 전혀 안 되고요. 네, 우리 박 PD님 네. 네, 준비되셨죠? 뭐 본인이 그냥 네.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만으로도 저희는 네.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음악이 나오면 앞에 자, 랩 좀 음악 따라해 주세요. 준비해주세요. 네, 음악 나가겠습니다. 50 센트의 신청곡입니다. New Try to get up every Day. morning, day after day, and work for a living. Let's see him try that. Then we'll choose the real tough guy. The working man is the tough guy. Tough guy. Party people say, it's a new day. 우리 이정원 선임연구원은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을 텐데. 네. 네. 지금은 참 잘 놀아주는 아빠예요. 어떻게, 네, 네. 아빠 준비도 좀 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공부 잘하셨어요. 네. 공부요? 네.
공부 잘하셨다고 하니까. 아니요, 뭐 그건 공부 잘하는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좋아하는. 네. 좋아하다 보면 잘하는 공부하는 것 게 재밌어요. 같죠? 아, 공부하는 게 재밌다. 네네. 아, 뭐, 네. 저 멀리 계시던 분이 이렇게 와서 무슨 얘기 하려나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떻게 하다 그 그렇죠. 공부가 좋아지신 거예요, 도대체? 아, 지난번에 외로우면 그 과학책을 읽는다는 분은 게스트 오셨는데 혹시 힘들 때 공부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안 하세요? 아니 근데 공부하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저는 재미없는 공부를 안 해서요. 아, 네네. 제가 재미있는 공부만을 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 같고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게 하나씩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저는 저는- 고등학교 때 뭐 수학을 잠깐 재밌었었고 물리나 화학을 또 재밌었었고 네. 재미없었던 뭐 공부들은 뭐 전혀 안 했었고요. 재수 네. 없지요? 네, 수학, 물리, 네, 재밌게 했답니다. 네, 그랬는데 방송 재밌게 못 하시죠, 지금? 방송 재밌으면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즐기고 계시잖아요. 네. 네, 저는 제가 재밌어 하는 이 방송을 또 재밌어 하신다니까 네. 왠지 뺏기는 것 같은 느낌. 네. 아니에요. 야, 그건 그렇다면은 아니고요. 아빠가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거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어떻게 즐기면서 하라 이렇게 많이 좀 의도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뭐 즐겨라고 해서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약간 재미없는 것들도 약간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네. 어떤 요소들이 이 아이한테 맞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실험해보는 편이에요. 네. 이 아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네,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뭐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주고 하나씩 스티커를 붙여 그런 것들 채워나가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조금만 재미를 가지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레벨이 올라가는데 네. 그 레벨이 올라가는 느낌을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하는 거죠. 네, 네. 스스로 게임할 때 레벨이 올라가는 것처럼 네. 예를 들면 뭐 팔굽혀펴기나 뭐 줄넘기나 네. 그런 거 뭐 플랭크나 네, 네. 그런 것들도 숫자로 나타내 보면 레벨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너 이만큼만 조금만 하면은 레벨 올라갈 수 있어. 네, 네. 이런 느낌을 스스로 깨닫게. 일단 몸으로 하는 게 그게 가장 빨리 느껴집니다. 그 네, 차이가.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운동을 집에서 애들하고 많이 해요. 놀이처럼. 놀이처럼요. 네. 아. 그러면서 레벨 상승을 느껴. 요즘은 무슨 네. 운동 하십니까? 뭐 줄넘기나 구름사다리나 그런 것들은 뭐 제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혼자 막 네. 연습하면 실력이 는다는 걸 스스로 깨우쳐가지고요. 몸으로 아니까요. 그렇죠. 네. 네, 네. 혼자 막 연습해서 아빠 나 이거 했어 하고 짬 보여줘요. 네. 다 같이 보러 가서 운동장 가서 보러 가서 막 박수 네. 치고. 네. 뭐 같이 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플랭크 같은 거는 그냥 아이가 4분 정도를 버티거든요. 네. 그거 그래요? 1분 버티기도 엄청 힘들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도저히 못 나갑니다. 그 밤마다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그런 영상을 그러네요.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네.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통계를 내십니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시고 아니 그래프 그리는 거 재미가 없나요? 저는 이제 수학을 좋아서 하진 않았습니다. 네,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네. 사람마다 네. 조금씩 다른 지점이 있는데 네. 시각적으로 보여주거나 몸으로 느끼게 하거나 네. 그런 것이 있는데 자녀분이 지금 둘이잖아요. 네, 네. 다른가요? 성향이 어떠세요? 어때요? 뭐 다른 건 다르지만 네.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비슷하고요. 네. 네네. 아. 뭐 패턴 찾기 이런 거 좋아해요. 네, 둘 다. 최적화하는 거 이런 거 네. 좋아해요. 최적화. 평소 네. 집에서 하는 패턴 찾기를 한번 예를 들어줘 보세요. 집에서 하는 패턴 찾기요. 예를 네. 들면 카드 같은 것들 모양, 숫자 뭐 그런 것들 중에 패턴 찾아가지고 세트를 만드는 그런 네. 게임을 잘 못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네. 좋아해서 잘 하고요. 뭐 퍼즐 같은 것도 다 그런 거고요. 네. 큐브, 루빅스 큐브 맞추는 거. 네, 네. 그것도 제가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네. 명품 정말 잘 돌아가는 걸 사줬거든요. 세계 최고 신기록 보유자가 돌렸던 그 큐브. 큐브. 네, 네. 그 모델. 네. 사주면서 네. 내가 이거 가르쳐 줄게. 그래서 한 달 가르쳐 가지고 다 맞추게 네.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네. 동영상 찍어가지고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거 참 패턴 찾기 그래서 중에, 이렇게 부러움을 네, 많이 받은 받으셨군요, 주변에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자랑처럼 이렇게 뭐 하나씩 네. 올리니까요. 네, 맞아요. 보시는 그런 과정이 아이들하고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 패턴 찾기 하는 놀이 중에서 펜타고 같은 보드게임 좋아하세요? 네, 그런 것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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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네. 이런 뭐- 교육, 하시면서 저는 궁금한 게 아이들의 또
놀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력이라는 거 아빠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경쟁력이요? 네. 경쟁이 아니면 경쟁력이요? 아이들한테 경쟁력을 키워줘야 된다. 네. 저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재밌는데 네. 남들은 재미없어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같은 거, 막 그래프 그리는 거, 뭔가 내가 생활에서 뭔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거. 너무 잘 집어내시는데. 저는 그런 거 하는 게 재밌거든요. 네. 네네. 근데 저는 다 재밌어 하는 줄 알았죠. 모두가. 네. 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하고 많이 만나고 얘기해보고 내가 했던 걸 보여주고 했을 때 네. 사람들이 야 너는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하냐라고 했을 때 그게 저의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게. 그것이. 근데 그게 네. 혼자 있으면 잘 모르죠. 그쵸. 네. 이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아마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네. 경쟁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저는 이정원 연구원을 통해서 알게 된 건 그 평소에 어머님이 바둑을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네네. 그래서 바둑을 자연스럽게 친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그저 친하게 둔 것이 아니라 바둑을 조금 관심 있게 해주는 그 과정이 있었던 거죠. 제가 어렸을 때요. 네네. 아버지한테 배웠고요. 네. 결혼 후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랑 제가 같이 배운 겁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네네. 같이 배웠고 네. 집에 가면 항상 그 거실 탁자에 바둑판이 있었고요. 네. 네. 그렇게 자랐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물론 더 잘 두시고요. 네. 어머니는 꾸준히 두셔가지고 뭐 지난달에도 뭐 대회 나가서 네. 팀으로 나가셔가지고 준우승 그렇게 하시고, 네. 본인이 이제 아드님하고 배우신 것을 함께 하면서도 서로의 그 바둑에 대한 관심 그런 걸 이제 쌓았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랬다가 저는 아까 경쟁력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네. 그때는 이런 이세돌 그리고 알파고의 그런 그 세계의 대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정원 연구원께서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바둑에 대한 어떤 베이스가요. 그렇죠. 그 기본기 같은 네, 것들 기본기. 있죠. 네. 즐겼던 기간이 있고 일정 기간 몰두했던 시간이 있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내 생활에 있다가 이런 특별한 때에 그 재밌고 즐거웠던 것을 네. 세상과 연결하는 어떤 것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 것이 바로 경쟁력이 아닌가요? 네,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커넥팅 네. 낫이 그런 개념인데요. 네. 뭐 저는 그냥 이것저것 그때 뭐 할 수 있는 좋아하는 것들, 것, 기회가 할수 있는 닿는 것. 것들, 뭐 지금 이런 이 자리 같은 네. 거 네. 하고 있는데 미래에 사실 어떤 그 경험이 쓸모가 있을지는 사실 모르고 네. 뭐 그런 염두에 두지 않고 해왔던 건데 재밌으니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겠죠.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것들이 막 연결되면서 그렇죠. 뭔가 갑자기 경쟁력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네. 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결국은 경쟁력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거잖아요. 한편으로. 네, 본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불편할 뿐이지.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네. 그것이 차후에 우리 살아가는, 특히 우리 아이 두를 키우시는 입장에서, 이 세상에 살아갈 미래의 아이들, 또 우리 부모가 갖춰야 할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걸 생각해 보실 기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미래에 대한 네. 큰 계획, 원대한 계획이나 큰 꿈이 없어요. 별로 계획이 없어요. 네. 네네. 그냥 아주 짧은 계획만 있습니다. 그냥 그때 뭐 프로젝트가 하나씩 있어요. 네. 제가 하는 일 말고 네. 뭐 다른 뭔가 관심 프로젝트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네. 그걸 키워나가는 재미로 살고 있는 건데 네. 그 프로젝트들이 이제 10년, 20년 모이니까 뭔가가 연결되기도 하고 네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밌게 사시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먼 미래를 보고 큰 일을 하겠다고 하면 우선 뭐를 해야 될지 우선 모르고요. 네.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작은 앞에 있는 것들을 즐겁게 하다 보면 이렇게 네.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스튜디오에서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일은 어떤 일이세요? 지금은 사실은 제가 알파고 때문에 바쁘게 보이지만 네. 올해 초에 에트리 안에서 새로운 에트리 만들기로 TF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거를 3주간 TF 그러니까 3주간 풀타임으로 일을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맡은 임무는 영문도 모르고 온 사람 10명 넘는 사람들과 네. 하루 종일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네네. 임무를 맡았거든요. 네. 그 일을 굉장히 사실은 바쁘게 열심히 했었고요. 네. 거기서 하는 것들이 기업 문화죠. 에트리 연구소 문화. 네. 문화를 어떻게 바꾸거나 만들면 좋을까. 네. 그게 협업의 형태면 좋겠다. 경쟁이나 뭐 소모적인 그런 것보다는 네. 그래서 기업 문화, 협업 뭐 그런 쪽에 주로 네. 예,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요. 네. 참 재밌는 사실은 저희가 선임연구원이신 이정원 연구원을 소개할 때는 네. 그 의료영상연구실의 이정원 선임연구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신 일은 조금 또 다른 일이에요. 네, 연구소 안에서 다른 임무를 또 맡으신 예, 거죠. 잠깐 맡은 TF 거죠. 팀으로. 네네. 그러면 평소에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에 또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늦었지만. 네, 의료영상 뭐 CT나 MRI 같은 것들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했던 일은 CT 영상이 한 300장 쭉 찍거든요. 네. 거기서 폐암을 진단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네. 만들어서 상용화해서 병원에서 이제 쓰도록 만들었었고요. 네. 네. 뭐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뭐 MRI에서 뇌종양을 찾는다든지 네. 또 수술하기 전에 CT를 찍어가지고 혈관을 먼저 이제 보면서 네.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뭐 계획을 해본다든지 네. 뭐 진단, 치료, 수술에 필요한 영상 네.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 이제 그래요. 그걸 통해서 사람을 네. 돕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의 그 방향을 잡으신 거죠? 네네. 아, 네. 제가 그 인공지능 얘기가 한창 나올 때 네. 의료 이런 사업도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의사가 하는 일을 인공지능 AI가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창조적이고 감정적으로 봐야 되는 일은 분명히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확실히 알파고의 또 그런 그 교육 같은 거는 아직은 인간의 뇌와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인간에 뭐 네. 미치지 못한다 이게 아니고요. 네네. 역할이 다른 거죠. 역할이. 예, 네. 우리가 전자계산기랑 하는 역할이 다르듯이 네. 네. 알파고도 어쨌든 뭔가를 잘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뭐 알파고가 잘하는 거를 굳이 인간이 할 필요는 할 필요는 없는 없고. 거겠고 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훨씬 좀 인간적인 터치들 그쵸. 네. 판사, 의사, 교사 전부 다 많은 직업군에서 네, 네. 훨씬 더 인간적인 터치로 옮겨갈 것 같아요. 네. 아. 어떻게 보면 네. 그동안 컴퓨터에게 좀 네. 밀어두고 우리가 좀 영역을 그 뭐랄까요 맡겼던 영역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서 네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영상학과가 사실은 네. 영상 보는 거니까 그쵸. 네. 환자를 볼 일이 없거든요, 원래는. 네. 근데 요즘에는 그 영상을 보는 일을 컴퓨터가 또 하려고 막 그렇죠. 준비를 하고 준비를 있으니까 하잖아요. 네. 되게 뭐 불안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아산병원 가서 강의도 오고 그랬는데 네. 네. 요즘에 그래서 영상학과 의사들도 회진을 도는 병원들이 생겼어요. 네. 아, 네. 네, 환자를 직접 보고, 환자분의 이제 영상을 네. 같이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고, 네. 좀 안심시켜드리고, 혹은 뭐, 미리 준비를 시켜드리고, 네. 뭐 그런 것들을. 아. 그러니까 훨씬 뭐, 판사들도 네. 약간 거의 상담처럼 네. 그런 식으로 하는 해야 되지. 판사도 그렇죠. 네, 가능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뭐 며칠 전에 그 판결은 아니지만 변호사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내리도록 하는 그런 거 있다고 얘기 듣지 않았어요? 네, 판례를 판례를. 잘 찾아서 네. 네, 요 지금 사건에 맞는 판례들을 찾고 하는 것들을 네. 인공지능이 잘할 만한 일이죠. 그렇죠. 네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걱정, 차후에 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직업군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걱정이 걱정들 생기죠. 네. 우리 정연아 MC는 아이 키우니까 더 걱정하시는데 네. 그거보다는 다른 견해이신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감성적 영역이나 그쵸. 또 터치들이 더 많아질 거다. 네, 아니 근데 저도 걱정은 되는데요. 네. 그걸 어쨌든 지금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냥 맡겨두고 네. 네, 아이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네. 지금으로선 최선이죠. 뭐 어떻게 맞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정원 연구원님의 그 부모님처럼 네. 바둑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하는 거 보면 그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행하는 대로 아이들도 행동한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이들도 그 행동을 따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네요. 그래요. 여러 활동을 저희가 이정원 연구원님 통해서 들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은 해왔지만 행동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또 독특한 시각이 조금 더 발전해 가면 많은 분들에게도 또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염려에 묶여둔 마음을 좀 긍정적인 쪽으로 네.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셨어요? 이 동네 라디오에 나오셔서 이렇게 해보신 경험이. 네, 여기 재밌습니다. 네, 스튜디오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재밌다고 하시니까 다음에 혹시 또 한 번 나오시지 않을까? 재밌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동안 네. 늘 이제 작은 목표 안에서 네. 재미있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이런 걸 찾아오시다가 저희 네. 스튜디오까지 찾아오신 걸로 봐서 네. 저희 스튜디오도 뭔가 의미 있고 재미있고 가치 있는 그런 시간,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네. 1주년 특집으로 이렇게 초대한 이유를 이제야 좀 아셨는지. 네. 아직도 모르시는지. 저는 감사한 게 이렇게 많이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큰일을 또 이제 이정원 연구원님처럼 여러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네. 또 두려움과 또 뭐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일이 생길 때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예, 말씀 나누면서 네. 이 과학과 대중을 잇는 그런 역할 아주 적절하고 시기 맞게 또 멋지게 또 재미있게 하고 계셔서 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역할 기대해도 되겠죠? 네. 네. 함께 해주신 의료영상 연구실의 이정원 선임 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